자, 오늘 시간은 지난 주 시간에 이어서 Principles of TFT 원리, Principle of TFT. 어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느냐? 리니어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을 이야기를 했죠. 그죠? 리니어 영역하고 세츄레이션 영역의 차이는 뭐냐? 드레인 볼테지가 게이트 볼테지보다 클 때 세츄레이션 영역이다. 이때는 드레인 커렌트 IDS는 게이트 볼테지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죠? 드레인 볼테지 앞만 양쪽 소스 드레인 볼테지를 올려도 이미 여기서의 전류는 세츄레이션에 대해서 전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세츄레이션 영역. 그 다음에 리니어 영역은 드레인 커렌트 IDS는 이 드레인 커렌트하고 게이트 볼테지에 둘 다 영향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 게이트 볼테지 올리면 드레인 커렌트가 올라가고 드레인 볼테지를 올려도 드레인 커렌트가 올라간다. 그게 리니어 영역이다. 우리 TFT LCD, TFT OLED의 TFT의 오퍼레이션 영역은 리니어 영역이다. 그리고 드레인 영역을 VG, VD 두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핵심 키포인트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 내 친절하게 적어놨네. 리니어 영역에서는 IDS는 VG와 VD에서 모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제 리니어 영역이죠. 우리가 TFT의 동작 범위, 동작 영역이 됩니다. 이렇게 했고, 세츄레이션은 반대로 VG, 그러니까 이미 커렌트가 세츄레이션 돼서 이 소스 드레인 사이의 볼테지를 올려더라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게 세츄레이션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TFT 모빌리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TFT의 모빌리티하고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문턱 저항이 TFT에서 TFT를 특징 짓는 제일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모빌리티, 전자 이동도 얼마만큼 TFT가 성능이 좋으냐, 빨리 전자를 보내느냐, 많은 전류를 보내느냐, 튼튼한 놈이냐, 그죠? 모빌리티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TFT의 모빌리티가 전자가 흐르는 속도를 이야기하고, 이걸로 이 통신 칩을 만들었을 때, TFT는 아닙니다만 CMOS에서 통신 칩을 만들었을 때 기가헤르츠다, 메가헤르츠다, 이 주파수 영역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모빌리티가 중요하다. 갈륨 알사이드 이 트랜지스터가 실리콘 트랜지스터보다도 모빌리티가 월등히 높다. 주파수 영역이 높다. 반면 이 아모포 실리콘 TFT의 모빌리티는 그야말로 모빌리티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다. 0.5, 1도 안 된다. 아모포스는 아모포스 내가 몇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실리콘의 모빌리티 0.5 단위가 또 좀 거리 뭐지? 그 다음에 이 저온 폴리 LTPS 아모포 실리콘을 레이저로
결정화를 한 다결정 실리콘, 요거는 무결정 실리콘, 아모프 실리콘을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비정질 실리콘, 비정질 실리콘 또는 결정이 무결정, 이거는 로우 템퍼러처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 다결정, 결정체가 많다, 다결정. 또 있죠. 산화물 TFT, 옥사이드 TFT, 인디움, 갈리움, 징크, 옥사이드, O2. 요거는 모빌리티가 100이다. 약 100 수준이다. 옥사이드 TFT는 약 10이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실리콘, C 실리콘, 이거는 단결정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플래시램, D램, S램, 이파로 시작하는 그야말로 퍼펙트한 결정체의 전자이동도 모빌리티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얼마쯤 될까요? 맞으면 내가 보너스 좀 준다. 빨리 질러. 퀴즈 볼 때 TV 퀴즈 볼 때 1초 만에 딱 대답해야 하잖아. 손 들었잖아. 안 들었어? 그럼 감점이야. 또 알지도 모르면서 이러길래 나도 추측을 해봐. 추측을. 이게 0.5 단위는 당분간 무시하고, 속도가, 전자의 속도가 0.5야. 왜? 결정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아모프 실리콘, 비정질 실리콘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고 스캐터링이 일어나고 전자가 흘러가다가 부딪혀서 돌아오고, 이게 그야말로 비결정 실리콘이기 때문에 0.5야. 근데 그놈을 레이저로 결정을 억지로 시켜 그레인을 만들어, 그레인 사이즈를 만들면 200배가 껑충 뛰어. 이 단결정은 그야말로 몇천 도의 온도에서 실리콘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한 방향을 갖도록 결정을 끌어올리는 거야. 그로스, 성장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단결정, 그야말로 전체를 보더라도 그레인이 하나도 없어. 전자가 가더라도 부딪히는 게 하나도, 장벽이 없어. 쉽게 말하자면 이놈은 그레인 사이즈가 이렇게 꾸불뚝 돼 있고, 이놈은 전자가 흘러갈 때 여기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부딪히고 일로 부딪히고 이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모빌리티가 100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무장벽이야. 싱글 크리스탈, 울타리가 없어요. 바운더리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1000, 약 비교가 되지 않죠. 0.5, 100, 10, 1000. 모빌리티가 TFT의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건데 그만큼 차이가 있다. 그러면 모빌리티하고 스레시홀드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측정을 하는 이 셋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바이아스를 요 TFT에 걸어주고, 소스 드레인 사이에, 그렇죠, 게이트를 0에서 20볼트로 베리어블로 20볼트를 가해주고, 소스 드레인 볼테이지를 또 가해주고, 이 VG를 옮기면서 IDS, 드레인 소스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합니다. 이런 커브가 나옵니다. 커브. VG를 올렸을 때
ID가 흐르기 시작하죠. 그죠? 소스 트레이스의 전류가 흐르죠. 그게 트랜지스터의 기본이죠. 게이트 볼테이지를 열고 BDS 요거를 5V로 픽스해서 전압을 걸면 이 사이에 채널을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 그 흐르는 전류를 플랫 했을 때 이런 커브가 나온다. 이 커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ID 즉 드레인 커런트하고 VG하고의 관계식을 찾아야죠. 그죠? 리니어 영역에서 어디 갔냐? 여기 있다. IDS는 VG 하고의 요 영역인데 아까 커브에서 슬롭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채널 위스, 채널 랭스는 우리가 실제로 트랜지스터 채널 랭스 위스를 측정을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해서 여기다가 직접 측정을 해서 집어넣으면 이 ID하고 VG 커브에서 요 슬롭 부분이 모빌리티가 된다.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아니고 요 모빌리티를 구할 수 있다. ID하고 VG의 릴레이션십에서 커브에서 모빌리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돌아가서 아까 그 식에서 M 슬롭은 모빌리티 CG W over L BDS 두 번 돌아가서 여기 나오죠. M 요게 M으로 했어요. M VG 마이너스 BT BG 요 전체가 M 슬롭이 됩니다. 요 전체가 요 슬롭을 계산을 하게 되면 아까 그래프에서 탄젠트 피팅을 해서 슬롭을 계산을 하면 요거는 전부 알려진 숫자죠. 측정할 수 있는 숫자죠. WLCOX 저런 게이트 캐패시턴스 하면 여기서 뮤 모빌리티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 한 번 더 슬롭은 뮤 CG W of L VDS다. 그래서 요 슬롭의 수치를 계산을 하고 CG는 계산으로 측정이 가능하죠. 그죠? W 채널 width 트랜지스터의 width 폭 트랜지스터 채널 랭스 BDS는 우리가 5V를 고정했죠. 그러면 이 모빌리티를 여기 나오네. 모빌리티 뮤는 슬롭 M 뮤 여기에서 요 숫자를 집어넣으면 모빌리티 뮤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얻은 아모포 실리콘의 TFT 모빌리티 즉 필드 이펙트 모빌리티라는 놈이 0.4, 0.5, 0.5 그러니까 내가 0.5라고 이야기한 것은 평균적인 모빌리티를 이야기하지 우리가 이 글래스에서 TFT를 수백만 개를 다 측정해보면 조금씩 다 달라. 정확하게 하면 0.47 정도 있고 공정을 잘못했을 때 되면 또 0.4가 나오는 놈도 있고 그래서 계속 그걸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BTH는 여기서 탄젠트로 끈 연장 익스트라폴레이션 해서 이 다음 부분 VG하고 다음 부분이 BTH 플러스 BDS2가 된다. 여기서 BTH를 구해낼 수 있다. BDS는 고정값이 되죠. 소스 드레인 볼트.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TFT를 설계를 했어. 그럼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공정을 해야 되잖아, 그죠? 공정. 포토 리사그라피 공정을 하고 에칭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TFT가 소스, 드레인 이 밑에 게이트가 있죠. 이런 트랜지스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공정을 하고 난 뒤에 실적치 이게 W 채널 위스가 되고 요 놈이 L 채널 랭스가 되고
모빌리티라는 놈은 전자가 요 채널 랭스 요 사이를 얼마만큼 잘 흐르느냐 얼마만큼 빨리 흐르느냐 하는 그 수가 그 수치가 모빌리티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를 구해야만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공정을 하고 만들어 놓은 이 TFT LCD에 기반이 되는 TFT의 성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해야지 구동을 할 때 스레시홀드를 얼마를 걸어줘야지 TFT가 턴온이 되고 스레시홀드하고 모빌리티는 무조건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이 커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수치다. 그게 그 TFT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같은 방법. 아까 우리가 여기서 스퀘어 루트 ID가 스퀘어 모빌리티 이런 공식을 듣죠. 세츄레이션 레이저. 똑같은 방법으로 모빌리티를 구하기 위해서는 ID의 스퀘어, 그죠? 그 다음에 VG의 관계식을 플러스를 해야 되죠. 똑같이 ID의 스퀘어, VD 같은 방법으로 이 슬롭을 구하고 이 슬롭의 탄젠트 뭐라 그러나 이게 탄젠트인데 이 선을 그어서 VG 축에 크로스되는 부분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K는 이 슬롭이 된다. 여기서 모빌리티를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LW VG를 통해서 모빌리티하고 스레시홀드를 걷는다. 질문 하나.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모빌리티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리니어 영역에서 모빌리티를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어느 게 미닝풀하냐고. 아니야, 틀렸어. 우리 TFT는 리니어 영역에서 오퍼레이션 된다고 했잖아. 그지? TFT의 오퍼레이션의 영역은 리니어 영역이다. VG가 VD 플러스 VTH 스레시홀드보다 클 때 항상 그렇잖아. 우리가 VG는 거의 30V가 돼가고 있고 VD는 5V야. 그러니까 TFT의 오퍼레이션 영역은 리니어 영역이다. 그래서 따라서 리니어 영역에서의 모빌리티 스레시홀드를 디라이브 해내는 것이 미닝풀하다. 실제로 우리가 왜 리니어 영역에서 TFT를 오퍼레이션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츄레이션 영역 보세요. 얼마만큼 엉터리가 되는지. 세츄레이션 아까 이걸로 했더니 모빌리티 필드 에펙트 모빌리티가 1.5나 되어 버렸어. 실제로 평균 0.5 정도가 되는 리니어 영역에서 0.5가 되는 놈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모빌리티를 측정했더니 1.5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그 모빌리티라는 TFT의 모빌리티라는 개념의 중요한 뭐라 그러나 정리. 모빌리티가 단지 전자가 잘 흘러간다, 전자의 속도다 라고만 하더라도 틀린 이야기야. 틀리진 않지만은 100% 이해를 못해서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캐리어 벨로시티, 여기서 캐리어 벨로시티는 전자 또는 홀이 되겠죠. 일렉트론 또는 홀의 벨로시티는 proportional to the mobility at low electric field. 일단 저 전압에서의 모빌리티
캐리어 벨로시티는 속도, 이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전자의 속도는 낮은 전압 필드에서는 모빌리티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캐리어 벨로시티하고 모빌리티하고는 프로포셔널하다. 그러면 하이 모빌리티 디바이스는 하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한다. 모빌리티가 빠른 놈은 프리퀀시, 예를 들어서 통신 칩으로 사용했을 때 하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한다. 우리가 갈리움 아스나이드 칩으로 통신, 우리가 대부분 여기 아마 들어가 있죠. 1.2기가, 2기가 그 통신 그 주파수를 1기가 훨씬 빠르게 리스폰드를 한다. 이게 뭐냐? 갈륨 아스나이드의 모빌리티는 실리콘, 단결정 실리콘보다도 몇 배 더 높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D램, S램, 플래시램,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모든 메모리 칩은 실리콘으로 하고, 왜?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외에 특수 용도로 이 뭐 군사 용도라든지 통신 칩이라든지 그 하이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는 아직도 갈륨 아스나이드 칩을 사용하고 있다. 하이 모빌리티 머티리얼 have high current.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큰 TFT는 전류를 많이 흘려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아모프 실리콘으로 우리가 TFT를 만들었을 때 전류량, 즉 온 커런트의 수치는 5 마이크로 앰페어, 약 일반적으로 이 TFT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한 TFT당 흐르는 전류가 5 마이크로 앰페어가 됩니다. 그러면 LTPS로 똑같은 트란지스터를 만들었을 때 전류량은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200배를 곱하면 1mA까지 된다. 그치? 요 두 개만 일단 넣읍시다. 우리가 올레드를 베이직 올레드 대충 할 때 올레드는 전류 디바이스다. TFT의 구동, 스위칭 TFT가 아니고 스위칭 TFT하고 구동 TFT가 있는데, 올레드의 디바이스에 전류를 직접 흘려주는 빅 TFT, 큰 TFT는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러면 아모프 실리콘으로 하면 그 TFT가 금방 죽어버린다. 전류가 요거밖에 못 흘려주거든. 전류에 굉장히 취약한 거야, 아모프 실리콘은. 그래서 올레드는 LTPS를 쓸 수밖에 없다. 왜? 전류량을 수십 배, 수백 배 흘릴 수가 있어서 올레드에 사용하는 TFT는 빅 TFT는 LTPS를 쓸 수밖에 없다. 왜? 높은 전류량을, 높은 하이 커런트를 핸들링 할 수 있는 TFT다. 다 이제 연관이 된 이야기입니다. Geometry has a major influence on the mobility in the device. For example,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차이점도 디바이스의 모빌리티 영향을 준다. 예로 surface roughness, 그죠? 전자가 표면에 울퉁불퉁한 거를 넘어가려고 하면 모빌리티가 많이 손실을 보게 되죠. surface scattering, surface roughness. 그래서 이 측정한, 그러니까 엄밀하게 모든 것을 아이디얼하게 보고 했을 때 모빌리티인데,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이 표면 라프니스, 그 다음에 뭐 등등의 구조적인 결과에 따라서 모빌리티가 달라진다. 그것까지도 감안한 모빌리티를 이펙티브 모빌리티다. 실질적인 모빌리티다. 이펙티브 모빌리티가 실제에 완성된 TFT의 모빌리티를 대변한다. 그래서 이제 이펙티브 모빌리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세츄레이션 모빌리티는 이펙티브 모빌리티보다도 적은 숫자야. 근데 실제로 세츄레이션 모빌리티, 즉 모빌리티를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구한 모빌리티는 실제로 그 디바이스를 캐릭터라이즈 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리니어 모빌리티를 쓰라. 리니어 영역에서의 모빌리티를 적용을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뭐냐? 문턱 전압이라 그러죠. 보통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이 용어가 길어서 VTH, VTH를 작은 글자로 쓰면 이게 threshold voltage라는, is VTH is defined as a gate voltage at which drain current begins to flow. 그죠? 드레인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때에 요 BTH가 요 값을 가지는데, 요것은 뺀 값이죠. 그죠? 가지는데, 요 BTH부터 드레인 커런트가 흐르기 시작한다. 뭐 많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죠? 그 전까지는 빵은 아니네. 실제로 TFT 특성 커브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BTH가 대충 이 등짝을 탄젠트 커브로 했을 때 요 교차하는 부분이 대충 엄격하지는 않지만은 BG가 아니고 BTH 값으로 하면 된다. 근데 실제로 BTH를 엄격하게 하려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이 커브는 드레인 볼테이지를 X축으로 하고 드레인 커런트를 Y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볼테이지는 20V, 15V, 10V로 픽스를 했었고, 아까 이 커브는 드레인 볼테이지는 5V로 픽스를 하고 1V는 5V는 픽스를 하고 게이트 볼테이지를 X축으로 하고 드레인 커런트를 Y축으로 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드레인 볼테지를 X 베리어블로 하고 드레인 커렌트를 Y 베리어블로 했다. 그러면 이 드레인 볼테지를 쭉 올렸을 때 게이트 볼테지가 5V 턴온이 안 됩니다. 왜? 스레시홀드 볼테지보다 낮기 때문에 쭉 깔려버렸죠. 전류가 안 흐르죠. 10V가 되면 겨우 이제 좀 흐르기 시작합니다. 15V 전류가 더 흐르고 보통 20V 이상에서 TFT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VG를 20V로 했을 때는 드레인 볼테지를 올리면 드레인 커렌트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요 점선 커브가 VD equal VG minus VTH다. 이쪽 부분, 점선의 오른쪽 부분은 VG가 BD보다 큰 경우죠. 아까 VG가 BD가 큰 경우는 이쪽 이쪽은 BD가 VG보다 작은 부분, 이쪽 요 안에 부분은 뭐다? 리니어 영역이다. 리니어 영역이고 이쪽 오른쪽 부분은 요 빨간 화살표 세츄레이션 아니야. 맞아. 요게 리니어 영역이고 이쪽이 세츄레이션 영역이다. 세츄레이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났느냐? 드레인 볼테지를 올리더라도 드레인 커렌트가 세츄레이션 돼. 더 이상 올려도 효과가 없어. 그죠? 더 이상 VD는 드레인 커렌트를 올리는데 기여를 못해. 세츄레이션 영역이다. 그죠? 여기는 드레인 볼테지를 올리면 드레인 커렌트가 비례해서 올라간다. 이 영역을 우리가 TFT에서 온오프를 하고 오퍼레이션 하는데 쓰인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왜 세츄레이션이라는 이름을 썼느냐? BD를 올리더라도 ID가 세츄레이션 된다. BD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TFT 실제로 이 TFT 모빌리티 스레시홀드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태그라 그러죠. TEG TFT 안에 디스플레이를 구동하기 위한 TFT 안에 빈 땅에다가 이런 이 프로브 스테이션, 실제로 프로브를 소스, 게이트, 드레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는 작은 TFT를 만들어 놓죠. TFT를 이 사이에 L, W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TFT를 측정하기 위한 태그가 무슨 약자인지 나도 잊어먹었다. 테스트 TEG 이름 잊어먹었다. 측정용, 실제로 디바이스에 쓰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나중에 잘라서 없애버리면 되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노트북 14인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TFT가 그대로 다 있어. 왜 그러냐면 사람 눈에 보이는 거거든. 이거를 액티브 에리아 그러죠. 액티브 에리아. 실제로 디스플레이에 사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이거야. 이 액티브 안에 트랜지스터, 실제 트랜지스터가 예를 들면 14.1인치다. 그러면 요게 14.1인치고
이거는 한 15인치가 넘겠죠, 그죠? 왜 이게 있어야 되느냐? 트랜지스터를 TFT를 외부하고 전부 전기적으로 연결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 전부 이제 금속 팬아웃 부분, 요 TFT 소스 드레인 게이트 한 놈 한 놈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은 또 소스 드레인을 전부 연결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IC를 박아서 TFT 한 놈 하나하나에다가 전부 연결해 준다. 이 부분을 팬아웃 부분이라 그러죠. TFT 액티브 에어리어에 있는 TFT를 외부 구동 칩에 연결하기 위해서 판 선으로 연결해 주는 것을 팬아웃 부분. 근데 그러고도 이 사이사이에 빈 땅이 많아.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또 나중에 유리로 잘라내는 이 부분도 전부 맨 땅이야. 빈 땅이야, 빈 땅. 여기다가 여기서 보이는 이런 태그, 측정용 트랜지스터 프로브 스테이션을 위한 이를 군데군데 심어놔. 이거는 공짜니까 아무 돈 드는 게 아니거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또 여기 보면 또 뭐 저기 얼라인 프로세스를 하기 위한 얼라인 마크도 여기 저 숨어져 있고, 또 이 공정할 때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전 방지용 이 테두리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TFT LCD라는 놈, TFT OLED, AM OLED라는 놈이 실제 파넬로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쪽에, 이건 전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 LCD 바깥쪽 부분입니다. 많은 숨겨진 패턴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용도는 TFT를 만들고 나서 이놈이 제대로 애가 제대로 태어났는지 일단은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 제대로 잘못된 놈을 테스트 안 하고 TFT 만들고 칼라 필터 붙이고 액정 넣고 드라이브 IC 붙이고 하면 이 진짜 돌대가리를 대학교 억지로 보내서 실패하는 거 똑같아. 나중에 또 다 버려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에 이 노고 양품 불량품을 나타내는 많은 이 테스트 설비들이 중간에 많이 숨어 있다. 요거는 이번 학기 시간이 아니고 다음 학기인가? 다음 TFT 설계 및 공정 한 학기 강의가 있어요. 그게 이제 TFT에 관한 모든 설계 부분, 또 이 디테일한 공정, 또 포토 공정이 뭔지 그걸 이제 따로 한 학기야. 이거는 개론이기 때문에 그거에 맛배기만 조금 보이는 정도입니다. TFT IB 특성, 이거는 실제로 아까 이전 페이지에 보는 요거를 게이트 볼테이지 프로브 핀을 꼽고 프로브를 해서 이 게이트 볼테이지를 쭉 올리면서 드레인 커런트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측정한 커브입니다. 게이트 볼테이지하고 이 로그 드레인 커런트네. 로그 10의 마이너스 4성, 아까 우리가 5 마이크로 앰프 정도가 된다는 것이 약 5 마이크로 앰프 온 커런트가 최대 전류가 TFT에 흐르는 최대 전류가 약 5 마이크로 앰프 정도 된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S자 커브인데 이게 온 커런트고 이게 오프 커런트다. 그죠? 이거는 TFT를 끌 때, 턴 오프 시킬 때 있는 볼테이지고, 게이트 볼테이지를 마이너스 10V로 해버리면 TFT가 턴 오프 되고, 20V 이상을 주면 TFT가 턴 온 되고, 이거를 트랜스퍼 특성, 트랜스퍼 커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면에 조금 전에 봤던 그래프 드레인 볼테이지를 리니어하게 X축으로 하고 드레인 커렌트를 리니어하게 Y축으로 하면 이런 세츄레이션 영역, 리니어 영역 이런 커브를 볼 수 있다. 이거를 TFT의 아웃풋 특성, 즉 드레인 볼테이지를 가했을 때, 증가시킬 때 드레인 커렌트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을 이 아웃풋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관점에서 아모프 실리콘 TFT 왜 여기 점점 H라고 적었느냐? 이거는 수소 H 원자를 아모프 실리콘에 이 뭐라 그러나 집어넣은 아모프 실리콘. 요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아모프 실리콘의 기호를 저렇게 씁니다. 하이드로제네이티드가 뭐냐? 아모프 실리콘, 비정질 실리콘 안에 수소를 인위적으로 때려 넣어서 그 실리콘, 아모프 실리콘의 그 댕글링 본드.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 말로 잠깐만 헷갈린다. 그만하자. 이거는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 그때 이야기하고. 이 아이디얼 스위칭의 조건이 뭐냐? TFT를 on state, TFT를 turn on 했을 때는 저항,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트랜지스터라는 어원이 variable resist다, 트랜스포메이션, 레지스터가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라고 해서 어원이 트랜지스터라는 어원이 나왔죠. 그래서 아이디얼한, 제일 아이디얼한 놈은 온 상태에서는 TFT의 채널이 저항이 빵이어야 돼.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흐르잖아요. 그죠? 오프 상태일 때는 저항이 인피니트가 되어 가지고 전류가 전혀 안 흘러야 돼. 리키지 커렌트, 누설 전류가 그야말로 앱솔루트 빵이 되는 놈이 이상적인 TFT다. 근데 이거는 이상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우리가 트랜스퍼 커브를 보게 되면 이런 여기 오프 상태에서 빵이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12성, 10의 마이너스 13성, 즉 few 피코앰프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 우리는 엔지니어는 이거를 완벽하게 턴오프를 하려고 하는데 누설 전류가 흐른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 TFT 채널 사이에 LTPS가 라는 반도체 물질이 있고 아모프 실리콘이라고 있을 때, 이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절연체가 아니고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 이런 미세한 피코앰프, 10의 마이너스 12성, 10의 마이너스 12성 정도 앰프의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다. 이거를 리키지 커런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실제로 구동 파형을 보면 여기가 시간축으로 T0, 이게 TF, T1 프레임이죠. 여기부터 여기가 한 프레임이다. 게이트 볼테이지가 30볼트로 뻥 올렸어. 게이트 문을 열었어. 여 밑에 있던 게이트가 30볼트를 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트랜지스터 동작에서 차지가 어큐뮬레이션 되면서 소스 드레인 전압 걸기만 기다렸다는 듯이 해서 요 놈이 5볼트를 걸어주면 드디어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어. 게이트를 닫아버리면 여기에 100볼트를 걸더라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 이게 트랜지스터야. 게이트라는 말이 대문이잖아. 그지? 게이트를 딱 열어주는 순간 드레인 볼테이지,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 신호가 되죠.
같이 걸어주면 아이디얼하게 픽셀에 인가되는 볼테지는 실제로 이 스퀘어된 드레인 볼테지가 그대로 가면 좋은데, 우리가 킥백 볼테지도 설명을 했고 또 뭐 있죠, 누설 리키지 커런트도 했고, 실제로 세상은 아이디얼하게 움직이지 않아. 요 놈이 그대로 픽셀에 전달되면 해피한데, 우리가 게이트를 턴오프 할 때 요 부분 킥백 드랍이 생기죠. 캐패시티 카플링 때문에. 캐패시티 카플링은 왜 생긴다? 요 게이트하고 여기에 생기는 오버랩 부분 때문에 여기 캡이 있다가 이놈의 캡을 30V를 뚝 떨어뜨리니까 이놈이 놀래가지고 같이 떨어지는 거야. 실제로 요 파행이 돼야 되는데 킥백 볼테지가 되고, 또 여기 리키지 커런트, 여기서 이제 게이트 볼테지를 빵으로 0으로 줘가지고 이 TFT를 턴 오프를 했어요. 요게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리키지 커런트, 이 꼬리 전류 때문에, 누설 전류 때문에 전류가 볼테지가 쭉 또 떨어져. 이거를 이 한 프레임 동안에 이만큼 전압이 실제 준 전압보다도 리키지, 누설 전류 때문에 흘러진다. 그래서 실제 파행한 요 빨간색,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는 리얼 파형이 액정에 전달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TFT,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TFT를 만들 때 파라스틱 캡이 생기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고, 공정을 해서 만들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고, 그놈이 킥백 볼테지. 킥백 볼테지는 또 이 액정에 전달되는 정확한 전압의 파형을 왜곡시킨다. 이거 이야기야. 그래서 키 포인트는 캐리어 어큐뮬레이션. 게이트 볼테지를 턴온을 하게 되면 이 표면에 있던 전하, 차지가 어큐뮬레이션 되고, TFT의 차지, 즉 전자가 흘러가는 길을 뚫어준다. 길을 만들어준다. 소스 트레인에 전압을 걸어주면 캐리어가 인젝션 된다. 이 일렉트론이 소스에서 흘러 들어간다. 인젝트, 쏘아준다. 그리고는 이 채널 V로 캐리어, 즉 전자가 옮겨간다. 그 결과가 TFT의 모빌리티가 된다. TFT 오퍼레이션은 리니어 영역에서 오퍼레이션 한다. 오믹 콘택트 레이어는 뭘 하는 놈이냐? 아모프 실리콘의 P, 즉 포스포러스 도핑 물질이죠. N타입을 만드는 도판트 물질을 넣어주면 이 TFT를, 우리가 만드는 아모프 실리콘의 TFT는 N타입이 된다. 일렉트론 필드 모빌리티는 홀 모빌리티보다 훨씬 크다. 거의 2배 이상이 크다. 전자가 그만큼 전공보다도 작기 때문에 빨리, 재빠르게 움직인다. 키포인트 이야기한 것보다 끝났나? 우리가 이 참고서라고, 교과서 겸 참고서로 한 이 디스플레이 공학 1, 내가 설명한 것보다도 비정질 실리콘에 대해서 이 텍스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끝났다. 자, 그러면 오늘 한 챕터가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로 하죠.